아놀드예요. 오늘은 뭐가 더 센지 알아볼게요. 아놀드 아니면 RPG. 당연하게 RPG가 더 센 게 증명됐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시만요. 뭐지? 우와, 아놀드 축하해요. 죽어서 천국에 갔군요. 아놀드, 빨리 줄을 서서 들어가도록 노력해봐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잠깐, 봐요. 혹시 존 레논인가요? 아니, 잠깐, 예수님인가봐요. 이쪽 벽엔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신들의 그림이 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신이 무섭고 피에 굶주렸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아즈텍 사람들은 비를 위해 그들의 신 우이칠로포치틀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인간의 자질이나 자연현상을 의윤화했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무슬림과 달리 72명의 처녀를 얻지 못하죠. 그래도 보세요. 저기 존 레논이에요. 아니면 또 예수님이었나요? 저기 있네요. 많은 이름이 있죠. 창조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신. 잠들었나봐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아놀드. 무슨 생각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긴 세상 전체를 조정하는 곳이에요. 손대면 큰일 날 거예요, 아놀드. 이거 어떡하지? 지난 몇 세기 동안 세계의 종교적 믿음은 쇠퇴해왔어요. 그리고 신은 인기 있는 존재이면서 미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신인 척하면 안 돼요, 아놀드. 욕심 많은 인간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니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예가 있었고 모두 꽤 나쁘게 끝났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휴, 엉망진창이네요. 광신적인 믿음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핵폭발도 일어났어요. 아놀드, 너무 늦기 전에 그만해요. 듣고 있는 거 맞죠? 2100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착용한 콘택트 렌즈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놀드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총각으로 죽겠어요. 얼른 타요. 아놀드는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구의 자전력을 전기로 바꾸는 커다란 고리를 통해 고도 35,000km를 올라 날아가게 될 거예요. 우측에는 신체 부위 가게네요. 자, 우리 들어가서 아놀드의 손가락의 대체품을 찾아볼까요? 이 의사는 게놈만을 이용해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물원에는 공룡, 도도새, 그리고 네안드레탈인까지 있죠. 출출한가요? 3D 프린터는 인공 동물 세포, 합성 밀가루와 미네랄을 이용해 음식을 찍어냅니다. 2019년도의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정말 멋진 세상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전쟁, 지구온난화, 전염병이 날뛰는 세상이 미래가 될 수도 있죠. 과학이란 양날을 가진 칼과도 같아서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도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살아있나요, 아놀드? 아, 그렇군요.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진 죽을 수도 없대요. 넷플릭스는 그만 보고 수지에게도 그만 연락해요. 어차피 답장은 안 오잖아요. 뭐야, 진짜예요?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하, 역시나네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로 추산돼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되죠. 우울증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좋아하는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죠. 가끔은 자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하고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놀드. 저희는 유튜브에 팬이 많다고요. 그러지 마요. 이리 와요, 친구. 제가 안아줄게요. 우울증은 그냥 기분의 변화가 아닌 병이에요. 치료하려면 의사, 가급적이면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죠.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는 중독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운동을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먹는 것도 바꾸고요. 다크 초콜릿과 해산물, 견과류와 과일을 먹어요. 친구도 만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공원을 산책하세요. 신경계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니 세상은 새로운 색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좋은 몸도 생겼어요. 여자들이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설마 수지인가요? 만날 준비가 됐대요. 빨리 답장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히론. 세상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뒤덮였어요. 감염된 사람은 피부에 반점이 있고 끔찍한 발진이 얼굴 전체를 덮고 계속해서 기침이 나서 앞니가 빠지게 됐죠.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백신을 사들여 집단 접종을 했어요. 백신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지만요. 하지만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오, 데이트가 있나요? 멋지네요. 하지만 꼭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카페를 골랐어야 했나요? 저기 왔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상대를 고른 거예요? 방법이 뭐죠? 저런, 좀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놀드, 수지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좀비예요. 피부가 녹색이고 할머니 발냄새가 나죠. 얼핏 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평범한 게이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좀비는 그들의 식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귀여운 생물들은 사람의 뇌를 먹어요. 아놀드, 이제 어떡할 건가요? 우와, 엄청난 총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죠? 이런, 말도 안 돼. 척 노리스예요. 가진 장비를 모두 들고 왔나봐요. 다들 조심해야 할 거예요. 엄마야, 제 수준에서도 너무 잔인한 장면이네요. 하지만 멋져요. 세상에, 대체 좀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 큰 좀비 하나만 남았나봐요. 그게 다인가요? 이게 진짜 펀치죠. 이 데이트는 예상 못한 좀비들의 공격으로 취소되었어요.
아놀드, 수지를 데려가요. 이럴 수가. 다시 살아난 건가요? 척, 밟아요. 어라? 생각보다 쉬웠네요. 저런, 보세요 아놀드. 당신과 수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당신처럼 손가락을 잃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뭐라도 해보세요. 그녀를 구해야죠. 네,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리 라스푸틴.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는 최면 능력과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으스스한 곳이네요. 당신이 수지를 초대한 그 카페보다 더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치과랑 비슷하네요. 100% 공포예요. 저기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긴 모든 것이 러시아 축제와 같아요. 보드카, 발랄라이카, 곰, 그리고 아침까지 춤을 추는 것. 여기 그 남자도 있네요. 그리고리 라스푸틴. 잘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힐러가 잘못된 포션을 마신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은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좀비로 변하고 있네요.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진짜 악마였어요. 이 상황을 악용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백신을 발명한 거였네요. 척도 놀랐어요. 척, 당신 차례예요. 우와, 역시 엄청나네요. 텍사스 레인저에서보다 더 멋져요. 반담이 이 사람에게 수업을 받았나봐요. 진짜 보스가 등장했어요.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놀드, 남은 건 당신뿐이에요. 아놀드, 너는 전사야. 내가 가르친 걸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마. 진짜 적은 너 자신뿐이야. 아놀드? 설마...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다른 전기 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 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준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악,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호우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아놀드, 나쁜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전복되어서 이제 각각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거래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아무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국가의 안녕과 세계에서의 위상을 위해 일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 이런 체제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나 주거단지 대신 감옥에서 살 거예요. 국가의 법률이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정말 이상해질 거니까요. 문명의 발전은 잊으세요. 결국 나라끼리의 관계는 필요 없어지고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뜻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중공업이 나라에 없었다면 지금 당신은 새 차를 살 수 없을 거고 바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형편없는 자전거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라진다고 할 순 없지만 친구와 개인적인 대화는 숨어서만 가능해요. 큰 라디오 소리로 가려야 하고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면 정부에서 허락받은 헤어스타일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스타일은 몇 가지 되지 않네요. 가장 무서운 건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국가의 큰 자원이 군사력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한 명쯤은 크고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아놀드! 괜찮아요, 아놀드? 아놀드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놀드를 고쳐줬죠. 거의 멀쩡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은 용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이 사람이 하겠대요. 자, 포털로 데려가죠.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오, 아놀드, 딱 맞춰왔어요. 태양도 죽어가고 있네요. 가장 좋은 자리를 남겨뒀어요. 태양계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자리죠. 지구랑 작별 인사하세요. 결국 브리또를 먹은 게 실수였어요. 2020년의 지구야. 너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암흑물질 실험으로 사라졌거든. 이제 뭘 할 거야, 아놀드? 아놀드, 어디 가는 거야? 발전소가 없어서 더 이상의 전기도 없다고. 그리고 그 말은 난방도, 냉장고도, 깨끗한 물도 없다는 말이야.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봐야 하나? 아, 잠깐. 이젠 인터넷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 통에 든 물은 유통기한이 한 2년쯤밖에 안 돼. 강한 알코올로 강물을 살균해 볼 수도 있겠다. 음식?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는 음식은 쌀, 분유, 그리고 꿀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사냥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 네 식단의 다양성을 위해서 넌 멕시코로 가야 할 것 같아. 거긴 더 따뜻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 넌 의학적 기술도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스스로 치료해도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라도 너는 완벽하고 끊임없는 구독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할 거야.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짓고 식수 시설을 처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하고 우주 정거장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